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코가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내용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최근에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고 깁니다. 나는 이 상황이 정말 궁금하다 이런 분들만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요금 폭탄에 서민들이 죽어난다. 기사가 신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래 표는 제가 실제 내는 가스 요금인데 12월 달에 쓰고 1월 달 요금이 딱 찍혔는데 이렇게 나왔죠. 전년도 대비 왕창 올라 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런 요금은 오를 것이다. 다들 알고 있냐 말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지만도 조금 높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꽤 많이 나왔다. 근데 가스 요금은 보통 2월 달에 피크를 찍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더 오를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개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먼저 도시가스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LNG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각 도시가스 업체들한테 넘겨줘요. 그럼 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고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하고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받아보는 지로에는 이런 업체들의 이름이 찍혀 나오고 우리가 코가스랑 직접 거래를 할 일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지역별 업체가 되게 많았었죠. 저희까지 다 보급을 해주려면은 가스공사는 가스를 들여와서 저장할 수 있는 탱크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이 배관들을 관리하는 게 국내의 메인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구조인데 가스공사의 부문을 도매라고 부르고 민간업체의 부문을 소매라고 부릅니다. 가스를 들여와서 파는 거니까 마진을 붙여야 되겠죠. 공급 비용이 포함이 돼 있고 얘네가 앞에서 이렇게 붙여서 팔면은 이쪽에서 또 뒤에서 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고 이런 식입니다. 이 관련 요금들은 막 매번 바뀌면 힘드니까 통상적으로 절차를 정해놔가지고 조정하는 주기와 시기가 있습니다. 자, 원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 기준으로 2달마다 조정을 해주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조정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유보도 된다. 어쨌든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원료비 플러스 공급 비용이다. 자, 요금이 오른다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각종 소식들이 포착이 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원료비 관련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12월 달에는 주택 민수를 제외하고 다른 건 올렸었고 1월 달에는 동결을 했는데 왜 요금 폭탄이 나왔냐는 거죠. 그거는 연료비 및 공급 비용 조정이 22년 중간중간에 있었던 부분이 올해 반영된 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22년 12월이 역대급으로 추워가지고 판매량이 는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난방을 하면 밖이 추우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쓰면서 사용량을 가늠할 수는 없는데 이 많이 쓴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추가 조정이 있을 거 아니냐는 우려인 거죠. 이러면 4월달 또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 비용이거든요. 연초 공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려줘야 될 겁니다. 뒤에서 또 말하겠지만 추가 상승을 일단 피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요금 폭탄이냐? 그건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원료비 플러스 공급 비용이잖아요.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최근에 가스 가격이 꽤 내려와 있죠. 근데 이 연말에 다시 이렇게 튀면은 요금 폭탄일 것이고 이게 이 정도 레벨에서 하향 안정화되면은 요금 부담이 향후에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 비용은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코가스의 미수금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무려 9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6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가스 요금을 그렇게 받아가는데 뭔 미수금이야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투자자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부분이죠. 이명박 정부 때 요금 통제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에서 6조 원 가까이 증가했었습니다.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정상화를 시켰죠. 근데 이게 어게인 9조?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아까 구조가 도매에서 마진 붙이고 소매에서 마진 붙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회사한테 중요한 거는 원재료가 아니라 공급 비용과 마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이 마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선 그러고 싶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가스법에 따라서 도매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소매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 비용, 투자 보수율, 사용량 등을 감안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정해지죠. 그런데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조금씩 삐끄덕대면서 문제가 생기고 가스공사에게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코가스가 LNG를 100에 가져와서 10의 비용을 붙여서 판다고 칩시다. 그럼 평소 요금은 110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원재료인 가스가 120이 됐어요. 그렇다고 마진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130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또 가스가 올라가지고 150이 되면은 이제 160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압박을 넣습니다. 야, 도매, 니들 130에 공급해. 라고 시킵니다.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비용이고 2달마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예외 조항이 슬쩍 껴 있었어요. 유사시에 요금 인상을 유보시킨다. 이게 미치고 파는 거잖아요. 회사가 일반 회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적자인데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매출을 다 잡아놓고 손해본 부분을 미수금으로 잡아둡니다. 네, 특이하죠. 그래서 요금 통지를 받으면은 얘는 지역가스회사한테 미치면서 팔면서 미수금을 쌓게 되고 얘는 그냥 팔고 얘는 그냥 모르고 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명박 정부 때 이게 엄청 쌓여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기간에 걸쳐서 수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려면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는 원재료 플러스 공급 비용이었죠. 근데 공급 비용은 여러 원가, 투자 보수액, 그리고 사용량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수금 회수용 정산 단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녹아 있으면서 그동안 못 받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예전 조사 자료를 보면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요금 상승률을 보니까 미수금 정산 단가가 포함되니까 도매요금이 더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회수를 해서 줄여나가는 것인데 가스라는 게 보통 1년 내내 왕창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피크 때 많이 회수를 하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미수금 상황을 직접 확인해 봅시다. 이게 공시가 매번 바뀌어가지고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2011년부터 이 미수금과 장기 미수금 항목을 기타 비금융상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이걸 보면 됩니다. 과거 회사에서 IR 통해서 공개를 했던 부분과 이게 맞춰서 비교를 해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받아 들어가죠. 17년쯤에 다 회수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증해가지고 구조에서 10조 와 있더라. 이게 문제가 다시 생겼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뭐 윤이냐, 문이냐, 왈가불가 하시는데 그 증가분이 어디서 나타났나 보면은 주로 전 정권의 영향이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21년도에 전쟁 터지고 그때쯤에 컨트롤을 했었어요. 그래서 증가분이 대폭 생겼던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통제하는 공급 비용을 녹여서 없애야 되다 보니까 여전히 뭐 레벨은 낮아져 있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야, 공공재는 어차피 미치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미수금 정부에서 해결하면 되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회사는 재무제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해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가스는 대충 작년 유동성을 봤을 때 한 2.5조가 있었는데 이자 발생 부채는 대략 36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여기에 잡혀 있죠. 요거라도 회수를 해야 이게 피가 돌 거고 그래야 회사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미수금을 계상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받을 돈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땡겨와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재보에서도 22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660% 정도에 육박한다고 했었죠.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 비용을 봐야 되죠. 연간 한 7, 8천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여기 코로나 저금리 때 잠깐 빠졌었고 22년도 3분기였으니까 4분기까지 다 합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금리 상승기니까 향후에 자금 조달할 때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보면은 회사가 미수금을 왕창 쌓아놨을 때 사업상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감안하면은 FCF, 잉여 현금 흐름이 현금 쌓을 틈이 없었습니다. 21년도부터는 상황이 마찬가지 좋지 않죠. 이런 배경에서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뭐 가끔 가다가 가스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코가스는 정부 거니까 신용등급은 트리플 A, 30년 만기로 5년 뒤부터 조기 상한권, 금리 6% 조건으로 발행하고 싶다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도 뺀질 나가지고 무산이 됐죠. 자, 그럼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게 증자겠죠. 회사의 주주 구성은 정부 26%, 안전 20%, 국민연금 10% 해서 과반을 먹고 있고 코쟁이들이 30% 갖고 있습니다. 증자를 하고 싶으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한전이 돈이 없죠. 그리고 이게 코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3자 증자 배정으로 돈을 투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13년도에 한번 7천억 정도를 증자했었는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가져가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돈이 들어가도 이게 텍스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요금을 내나 텍스를 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감안하면은 주식 측면에서 이 회사가 매력이 있냐 그러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면은 막 더블씩 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10년 전 이야기고 미수금 회수 이후에 잠깐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근데 뭐 그 이후로는 별 재미를 못 봤고 현재 상황까지 뭐 크게 바뀔 게 없다면은 회사는 그냥 이 정도 레벨로 보이죠. 공급하는 도매량도 도시가스와 발전을 다 포함해가지고 크게 변하지 않고 성장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해외에 기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장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특히나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가 기대하는 것은 배당이겠죠. 과거에는 번 돈에서 한 30-40% 정도를 배당으로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던 요 구간부터 해가지고 그 규칙은 깨졌습니다. 배당은 줄였다가 한번 뒤늦게 올려줬다가 안 줬다가 오락가락. 22년도에 그동안 못 줘서 미안하다. 왕창 줬지만은 뭐 형 구조상으로는 계속해서 주기는 쉽지 않겠죠. 올해 컨센서스 배당률이 실제로 4%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요거 기대하고 가스공사를 투자한다는 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깨시민, 선동가들 현황까지 짚어보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저기 커뮤니티에다가 기사 한두 개씩 가져와가지고,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내렸더라, 민수만 올렸더라 했는데, 아니었죠. 12월 달에 산업용 올렸었고, 1월 달에 내렸죠. 민수는 1월도 동결이었죠. 물론 작년에 원재료 비용을 뒤늦게 조정을 해서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가정용은 계속해서 동결이었고 산업용은 3배 올랐었다. 주택용은 절반도 못 올렸었다. 원래 이때 이렇게 같이 갔어야지. 근데 안 했으니까 이게 니네 책임이네 하는 게 현 정권의 이야기인 거죠. 일단 가스는 잘 썼고 뒤늦게라도 반영합시다 라는 거고 예전이랑 구조는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안 하면 뒤에서 또 반영될 게 있는 것이죠. 실제 가격을 예전부터 다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하필 추위랑 많이 겹쳐가지고 더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이제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계속 오를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뭐 당분간은 말한 대로는 맞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하고 발전용 대비 상당히 페이버를 받았던 구간이 있죠. 코로나 시기 그래서 이제 회수 단가가 반영해서 최근에 이제 정상화를 시키고 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랬었다. 이럴 땐 더 올랐다가 뒤늦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티가 안 났었죠. 최근에는 LNG가 너무 많이 올랐던 여파였던 것 같습니다. 타이밍 안좋게 반영시켰다가 지로를 받아보고 뿔난 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 또 올리긴 올려야 될 텐데 이게 본격적인 체감은 다음 겨울 23년 말부터 되겠죠. 근데 만약 그 사이에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다운되는 추이를 감안하면은 떨어진 상태로 갔을 때는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민간발전소 이야기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시는데 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민간발전소가 중간에서 마진을 다 쳐먹는데 근데 내리면은 가스공사가 손해를 본대. 이런 이야기가 괴담이 알려져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쨌든 여기서 마진 뗐잖아요. 뭐 발전용으로 발전소들이 이제 직접 도입할 수 있게 열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자기네 편의에 따라서 받아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앞에 표에서 보셨듯이 발전용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가스의 매출처의 절반이 도시가스고요. 나머지 절반이 발전용입니다. 열심히 밖에 써두는 산업용은 여기 있죠. 발전은 따로 보는 건데 발전은 한전이 여기 있고 민자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 수량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살려야 되니까 12월 달부터 민자 발전소 제재한 S&P 상한제 걸어놨죠. 원료비 상승 대비 피해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그동안 벌었으니까 니들 희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민간 발전소가 무조건 득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은 관련된 주식들이 상장된 것도 있으니까 달려가서 많이 사시면 되겠죠. 또 막 코가스의 민영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안이 있을 때 주전부리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막 나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스공사 시총이 3조, 자본이 10조, 부채가 45조인데 누가 어떻게 가져가서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몇몇 임원들, 자기 사람들 감투 씌워주고 해먹는 정도겠죠. 계속해서 민영화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도매는 이미 발전에 대해서는 직도입이 열려있죠.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 주장하시는 분들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이미 100% 민영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급 마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서 지자체들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못 보고 있었죠. 숫자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사라지던가, 어려우니까 세 줄 요약 부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최근 가스요금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공사의 구조와 뒷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 회사를 열심히 봤던 적이 있었지만 이때쯤이죠. 이후에 볼 일이 없었는데 이참에 다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회사는 성장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권에 의해서 필요시에 많은 통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투자자본 수익률 ROIC는 3%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자본 효율을 따질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회사도 아니죠. 그리고 물론 주가 차원에서 이렇게 튀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에 수혜주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하면은 다시 갈 때도 있겠죠. 만약에 올해부터 미수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향후 현금 흐름이 다시 개선되고 이러면은 이 정도 선의 상승, 이런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의 배당 정도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